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내일 국회 본회의와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치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발음이 자꾸 엇갈렸네요. 국민의힘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죠.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지만 오늘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진짜 완박 D-1 그리고 작지만 강하다. 성남FC 압수수색과 습관, 마지막은 타법 넘어선 소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검수완박 입법 이제 내일이면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크게 두 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했던 주말 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로 걷어찬다고! 발로 걷어찼어! 서서부에는 발로 걷어차! 뭐 진짜야! 야! 사람 죽고 가! 이거 진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부득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네, 동물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렇게 혼돈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시작 6분 만이었습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통과 직후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 변칙 카드를 꺼내 들었죠. 곧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 아닌가. 진성준 의원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처음 손가락질 받았어요, 어제. 사과하세요! 네, 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7시간짜리 시한부 투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표결뿐이죠. 내일 본회의 역시 모든 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지난밤 본회의의 데자뷰가 벌써 아른거립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뾰족한 묘수가 없는 국민의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란 건데요. 이 검수완박의 거부권을 행사해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받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왜냐고요? 이 법안 처리의 마침표인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이 통상 오전 10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은 당기고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은 조금 늦춰서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일단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이 에 대한 진정성이 좀 희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네, 앙증하다. 이 사전적 의미는요.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깜찍하고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앙증맞은 신체커 정도 되겠죠. 자, 뜻 자체는 이렇게 긍정적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쓰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그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이렇게.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서 강아지의 자식을 뜻하는 GSGG라는 욕설을 썼을 땐 모른 척을 하더니 자, 이제와 배현진 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지 않았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 비난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치졸한 행태를 버리길 바란다. 네, 가만히 국회 상황을 보고 있자니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민심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자, 여야의 정당 지지율은 검수완박 주요 변곡점마다 출렁였습니다. 극한 대치 국면이던 4월 중하순 22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0.3%, 민주당은 37.9%, 이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문을 내자 26일 격차는 2.6%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줄었고요. 다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자 28일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자, 광고 카피 같은 제목입니다. 어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대통령의 슬림화, 대통령의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슬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을 뺀 2실, 그리고 민정과 일자리 인사수석을 뺀 5수석 체제로 슬림화됐습니다.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하겠다라는 말씀을. 민정수석실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이름으로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또 인사 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인사수석실,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일자리 수석실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인사 면면도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실은 작지만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은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른팔 비서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이자 MB정부의 마지막 정책실장인 김대기 전 실장을 소환했고요.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자 현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또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원칙 하에서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 이어서 5명의 수석입니다. 이 정무수석은 부산 삼선 출신인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 수석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친 언론인 출신 강승규 전 의원입니다. 자, 홍보수석은 SBS 출신 이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내정됐고요. 자, 이어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낙점됐습니다. 이 5실 중에서 특히 시민사회 수석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180석 된 야당이 입법 전행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당선인 측은 각 인사의 이력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쓴 그리고 서융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쓴 사람을 또 불러다 쓴다. 이 상당수가 MB정부 출신이거나 인수위 출신이라는 거고요. 이 서융남, 서울 출신의 60대 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크게 부족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 편중, 시대착오 비서실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동창회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폐지한 대통령실 슬림화는 결국 검찰에 힘을 싣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행정부 인사와 감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했던 검찰공화국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3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성남FC 압수수색인데요. 경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이 보완 수사 요구할 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4번째 픽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는 아니고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이 3경우는 꼭 써야 하고 나머지만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다시 쓰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외출하셨나요? 저는 이따가 마스크 해제 기사 써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문득 제 애창곡 가사가 떠오르더군요. 깨끗이 지우는 날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네, 정말 가사가 찰떡입니다. 의무가 줄었다고 경각심마저 줄여선 안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 고위험군은 당분간 위드 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차범 넘어선 소니. 오랜만에 신토토의 스포츠 픽인데요. 자, 어젯밤 멀티골이 폭발한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이 손흥민 존에서 터진 왼발 가마차기 슛. 네, 이 세상 슈팅이 아니었고요.
리그 19번째 골이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선수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소니의 세리머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 후에 몸이 아픈 꼬마 팬 라일리를 위한 이 찰칵 세리머니를 이렇게 선보였는데요. 자, 실력도 훈훈, 마음도 훈훈, 누나가 많이 좋아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